제목 보세요. 정말 아찔합니다. 진짜 김수산 리포터님. 네,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 불륜 남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빠르게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5월입니다. 직장 상사와 수년간의 이 불륜 관계였던 한 여성이 결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난 남성에게 결별 대가로 7억 원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네, 남성의 반응이 없자 자, 이 여성 어떻게 될까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남성의 아내 사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보라 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요. 남성이 또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 더 화가 났겠죠. 아내의 전화번호를 남성에게 전송을 하면서 이거 맞지? 라면서 아내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예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자기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네 아내 번호 맞지? 김수산 리포터 이거 완전 대놓고 협박하는 돈 안 주면 알리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딱 봐도 보세요. 지금 불륜을 저지르다가 마음이 뭐가 안 맞았니 몰라 지금 이별을 하다 통보 받으니까 지금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면 이 협박하는 심리는 뭐예요? 일단 이별이 어떻게 이별이 되냐의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서로 뭐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나빠져서 이별을 하면 차라리 나은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탁 잘라 이별이 되면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성은 이런저렇게 연락을 취했을 텐데 차단이 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협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화가 나서 협박을 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연락을 재개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남성이 여성한테 어떤 약속을 만약에 했다면 더욱더 화가 나고 대가를 원하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 집 재산의 절반이 이 정도니까 이혼하고 결혼은 안 했지만 그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관계가 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몇 년 못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기회비용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협박에 이 불륜을 맺었던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내가 알면 큰일인데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협박에 응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남성 여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고소했는데요. 상당히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협박당할 때 돈을 주면요. 나중에 또 협박당해서 또 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지만 이 공갈죄, 공갈미수죄는요.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성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하. 어쨌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법정까지 갔기 때문에 이 판사님 앞에서 뭔가 주장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빠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하. 딱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은요, 법정에서 나는 협박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 어허.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뿐이었지 나는 그 어떤 목적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거는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심파극을 판사님 앞에 찍었단 말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판사님이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진짜? 판사님 넘어가지 않겠죠. 일단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한 어떤 목적은 어떤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공갈죄라는 것이 사람을 협박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보기 위한 보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자의 고의는 그야말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형뿐만 아니라 이 앞뒤 전후 사정이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협박이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여성에게 내심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의사가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입증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협박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처럼 전달이 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변명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에요? 이 여성의 주장을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공갈 미수 혐의로 유죄를 판단을 했고요. 판단 내용이 뭐냐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여성이 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아내에게 불륜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이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여성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도요. 그 공갈에 7억 원 뭐 줄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뭐 협박에 돈 주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반성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